왼쪽에 밝은 섬광이 비쳐요. 쾅! 저 번개가 어디서 온 거죠? 비행기가 흔들리고 장비가 작동을 멈추고 1분 전만 해도 하늘이 맑고 푸르렀는데 이제 칠흑같이 어둡네요. 감각이 뒤얽혀서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느낌이 이상해요.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어요. 번개가 사방에서 번쩍여요. 구름이 비행기를 감싸서 소용돌이 속으로 휘감아요. 여러분은 제어 장치를 잡고 스스로 또 다짐하죠.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나갈 거야. 어둡고 두꺼운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보여요. 유일한 기회예요. 여러분의 비행기는 불꽃에 달려드는 나방처럼 빛을 향해 날아가요. 그리고 슝! 끔찍한 회오리 바람에서 탈출합니다. 기기들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비행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제 안전해요. 이건 버뮤다 삼각지대 이상에 직면한 조종사들이 경험한 걸 묘사한 거예요. 뭐 적어도 TV쇼에서 말이죠. 마이애미, 버뮤다, 푸에르토리코 사이의 거대한 바다구역은 지구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지역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래스카에도 삼각지대가 있어요. 80년대 후반 이래로 16,000명이 그곳에서 사라졌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이상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짙은 안개, 번개, 빗덩어리, 그리고 환각에 대해 이야기하죠. 알래스카는 조금 더 복잡해요. 사람들, 비행기, 선박, 이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어떤 느낌인지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1950년 한 비행기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이륙해 몬태나주의 그레이트 폴스로 향했어요. 승무원 8명과 승객 36명이 타고 있었죠. 비행 시작 2시간 후 기장은 아무 이상 없다고 무전을 했어요. 그러곤 침묵이었어요. 30m 길이의 비행기가 공중에서 증발한 것 같았어요. 항공기 85대와 약 7,000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수색했어요. 아무 흔적도 없었죠. 심지어 나사도 볼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비행기 미스테리로 알래스카 삼각지대가 유명하게 되었죠. 지도를 보면 그곳은 앵커리지, 배로, 주노 근처를 지나가는 야생의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지도에 있는 점을 연결하면 어마어마한 삼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거기에 오리건주 전체를 2번 넣을 수 있을 정도죠. 살펴보면 지구상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주요 지역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육지, 바다, 사막, 정글에서요. 과학자들은 이 장소들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모두 심한 정기적, 자기적 이상이 발생하는 곳이죠. 비행기와 배가 그 안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은 환청을 듣고 헛것을 봅니다. 그중 몇 곳을 볼게요. 중국의 오죽계곡은 엄청 무서운 영화의 할리우드 세트장 같이 생겼어요. 여기에선 모든 것이 섬뜩하고 신비로워요. 완벽해요. 40m까지 뻗어있는 대나무 숲을 상상해보세요. 이 녹색 식물은 매우 가까이 서로 붙어 자라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요. 이상한 안개가 공중에 떠있죠. 어디서 오는지, 왜 항상 거기 있는지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미스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넓은 숲에서 사라져왔죠.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지질학적 기원 탓이라고 믿고 있어요. 몸이 빠질 정도로 큰 균열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 독증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정 나무들이 땅에 쓰러질 때 독을 발산해요. 인도의 라다크를 지나는 긴 길이 있어요. 자석도로라고 불리죠. 길은 위로 기울어져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줄게요. 여러분은 언덕 아래로 차를 몰고 가서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려요. 차는 시속 20km의 속도로 오르막길을 구르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론 1. 언덕에는 굉장히 강한 자성이 있어서 차가 가까이 다가가면 차를 끌어들이죠. 인도 공군은 장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그 위를 비행하는 것을 피한다고 해요. 두 번째 버전 2. 모두 착시 현상에 불과해요. 언덕 주변이 수평선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 같죠. 우리 눈엔 도로가 위로 경사져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거대한 미시가 노는 호수라기보다는 바다 같은데 지난 400년 동안 6,000척의 배가 그 속에서 사라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호수 자체에 미스테리한 삼각지가 있는데 사실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보다 이곳에 더 많은 미해결 미스테리가 있어요.
1950년 뉴욕에서 미니애폴리스로 가는 도중에 항공편 2501은 호수 위에서 사라졌어요. 승무원 3명과 승객 55명의 생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2007년 한 수중 고고학 교수가 미시간 호수의 바닥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는 수면으로부터 12m 아래에서 원 모양으로 배열된 돌들을 발견했어요. 영국의 스톤헨지와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호수 밑바닥에 있었을까요? 누가 거기에 놓았을까요? 고고학자들은 그 돌 중 하나에서 조각된 무늬를 발견했어요. 윤곽이 동물의 그림을 닮았었죠. 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 특정 동물이 매머드 같아 보인다는 걸 고려할 때 아마 10,000년 전에 조각되었을 거란 걸 제외하면 말이죠. 마라카이보 호수 근처에 사는 베네수엘라 현지인들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카타툼포강이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바로 그곳에 장장 10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거대한 심한 뇌우들이 있어요. 1년에 260일을요. 그건 매년 100만 개가 넘는 번개가 호수 위를 내리치는 것과 같아요. 과학자들은 무엇이 매일 열리는 이 번개 파티를 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나오는 메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과학자들은 토양의 우라늄 퇴적물 때문이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번개가 날씨에 의해 발생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차가운 산 공기가 따뜻한 바다 공기와 부딪혀요. 결과요? 많은 마찰과 습기죠. 거의 밤마다 일어나는 자연 불꽃놀이를 위한 완벽한 조합이죠. 근처에 살면 엄청 시끄럽고 약간 성가실 테지만 이곳은 지구에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의 중요한 대기 오존 재생을 돕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시작한 건 버뮤다 삼각지대였죠. 비행기, 선박들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론은 끝이 없고 과학자들은 심지어 해저에 자기 에너지를 내뿜는 거대한 유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불운한 운송수단의 항법장치를 혼란시켰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동안 계속됐어요. 연구원들은 이것이 오래전 콜럼버스 시대에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죠. 알래스카에 관한 한 자기 이상은 매우 흔해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나침반이 5, 30도, 심지어 60도까지 빗나갈 거예요. 하지만 장비 오작동은 사실이 엄청나게 광활한 땅에서 수많은 항공기와 사람들이 사라진 걸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알래스카는 자연 그대로예요. 높은 산, 끝이 보이지 않는 숲, 겨울에는 눈과 여름에는 심각한 더위가 있죠. 300만 개의 호수, 12,000개의 강, 그리고 약 10만 개의 빙하가 있어요. 평방 킬로미터당 2사람밖에 살지 않아요. 캘리포니아에는 250명이 넘어요. 곰 한두 마리 빼곤 아무도 못 보고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먼 북쪽에선 낮과 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은 콘크리트 정글도 없고 끝없는 도로도 창고와 옥수수밭도 없는 것을 꿈꾸며 예전 지구의 모습을 보러 알래스카로 오죠. 하지만 이곳은 그저 아름다운 곳만은 아니에요. 또한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숲에서 길을 잃거나 식량이 떨어질 수 있고 뼛속까지 흠뻑 젖거나 나침반 또는 GPS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알래스카의 혹독한 환경에서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서객들은 그것에 대비가 안 되어 있죠. 주 지역사회의 80%가 도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 야생 서부에선 말들이 사람, 제품, 그리고 정보를 운반했죠. 알래스카에서는 비행기가 다 해요. 알래스카에는 9,000대의 항공기와 8,000명의 조종사가 있고 더 늘고 있죠. 그건 알래스카 사람 100명당 1명 이상인 셈이에요. 급작스런 날씨 변화, 잦은 거친 비, 눈폭풍과 안개, 순조로운 비행을 위한 비결은 아니죠. 알래스카 비행기의 날개는 얼음으로 덮일 수 있어요. 안개는 눈 덮인 산꼭대기를 가릴 수 있고 강한 돌풍은 작은 비행기를 항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륙할 때마다 이 조종사들이 겪어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사라졌던 비행기는요? 조사관들은 더글라스 C-54 스카이마스터가 악천후로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고 파편은 눈으로 덮였거나 호수에 떨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알래스카의 5%는 빙하로 덮여있고 그 안에는 많은 균열이 있는데 어떤 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심지어 비행기 전체가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큽니다.
1945년 5대의 PBF 어벤져 항공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늘 하던 훈련을 위해 비행했어요. 훈련 중간에 맑은 날씨 예보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들은 강한 비와 극심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조종사들은 심각하게 방향 감각을 잃었고 항법 장비가 작동을 멈췄다는 보고를 하기 위해 무전을 보냈어요. 기지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첫 비행기가 10갤런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 모두 추락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적이 흘렀죠. 5대의 비행기와 14대의 승무원들은 그렇게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1492년 신세계로의 첫 항해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했어요. 콜럼버스는 어느 날 밤 배의 갑판에 있을 때 전에 본 적이 없는 먼 곳에서 거대한 빛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살펴봤지만 판도값이 불규칙했죠. 여러분은 아마 어떤 세계 지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공식적인 기관들이 그 지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한 인기 있는 이론에 따르면 이상파랑이 이 많은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상파랑을 극한의 폭풍 파도라고 불러요. 이것들은 동시에 다양한 날씨 패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데 예상치 못한 큰 파도를 일으켜요. 목격자들은 이 파도가 거대한 물의 벽 같다고 말했어요. 이 파도라면 왜 배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르게 가라앉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날씨가 꽤 격렬하고 가늠이 안 되는 곳이에요. 폭풍은 빠르고 예기치 않게 발생했다가 곧 사라져요. 눈 깜빡이는 순간 놓칠 수 있죠. 이게 왜 조난 신호가 거의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조종사와 선원들은 날씨가 변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대략적인 추정은 배 50척과 비행기 20대예요. 대부분의 경우 실종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잔해도 남지 않았었죠.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한 기이한 이론 중 하나는 찰스 베를리츠로부터 나왔어요. 그는 이 지역이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의 고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종된 배와 비행기, 오작동하는 장비들 모두 그의 주장대로면 아틀란티스의 동력을 공급하는 특별한 에너지 결정체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 광선에 의해 야기된 거라고 했죠. 엉뚱하게 들리지만 베를리츠의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그의 책을 샀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1800년 USS 피커링이라고 불리는 대형 범선이 미국에서 서인도로 가는 길을 떠났어요. 배는 90명의 선원들과 함께 버뮤다 삼각지대로 항해했고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USS 피커링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걸로 확인된 최초의 배예요. 배가 폭풍에 의해 쓸려나간 것 같지만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알 길이 없어요. TBF 어벤져 항공기가 실종되었을 때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행되었어요. 배와 비행기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항공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색했죠. 수색 중인 보트 중 하나가 PBM-5 메리너 비행정이었어요. 그 비행정은 오후 7시 27분에 비행했고 3분 후에 일상적인 무선 메시지를 호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식이 영영 끊겼죠. 구조비행정이나 5대의 어벤져 비행정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비행정의 실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바다의 특정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백길 중 하나예요.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어준다고 믿어요. 통계적으로 바쁜 지역일수록 사고와 실종 빈도가 높죠. 말이 되긴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는 실종 빈도 때문이 아니라 설명도 또 발견된 잔해도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에요. 해저에 부패되고 있는 유기체들은 물 밑에 갇히는 메탄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해요. 이 가스는 쌓여 있다가 쾅 하고 터질 수 있어요. 가스가 표면으로 솟구치고 분출해요. 만약 배가 터지는 곳 중 한 곳에 있었다면 물은 훨씬 밀도가 더 낮았을 거고 경고도 없이 배를 빠르게 가라앉게 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의 많은 실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이론이 엄청 말이 되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난 150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대규모 가스 방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해저는 자철석을 많이 함유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에 가깝죠. 자기장은 해저에 있는 높은 농도의 자철석에 반응하는데 이게 둘 사이에 일종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종종 다양한 날씨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비게이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저의 변화나 지구의 자기장 변화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기장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도 같이 끌고 갈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삼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건 쉬워요. 아마도 자기 극과 같이 동쪽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게 몇 년 안에 정확히 어디에 있게 될지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재앙을 지구 밖의 초자연적인 활동 탓으로 돌려요. 어떤 사람들은 격렬한 자연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미시건 호수에 또 다른 삼각지대가 있어요. 버뮤다 근처에 있는 것처럼 미시간 삼각지대도 몇몇 실종으로 음울한 평판을 얻었어요. 처음 기록은 16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 그중 가장 큰 선박 한 척이 탐험에 나섰는데 일단 불길한 삼각지대에 들어서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훨씬 후에 비행기 한 대가 이 삼각지대에서 사라졌어요. 그곳의 하늘은 보통 아주 맑지만 1883년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비정상적인 걸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고 선원들은 심지어 확실한 증거로 얼음덩어리를 보관하기도 했어요. 한편 태평양 미스테리 지역은 또 다른 삼각지대예요. 도쿄에서 멀지 않은 일본 남해안에는 수많은 배들이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운명을 달리한 바다가 있어요. 여길 악마의 삼각지대라고 불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의 원인이 환경 변화라고 믿어요. 또 태평양 삼각지대의 해저에는 메탄 수화물의 농도가 아주 높아요. 여러분은 원래 항로를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어요. 삼각지대 근처에는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카리브해가 있어요. 이곳의 해저는 깊지 않아요. 배는 얕은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배가 모래톱에 갇혔고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만약 21세기였다면 배의 선장이 GPS와 다른 현대적인 항법을 사용해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버뮤다 삼각지대의 영토에서 자북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진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거예요. 무평각선은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가 배들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대서양 전역에 걸쳐 수많은 배들이 사라진 곳들이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이런 곳 중 상위 10위 안에 들지도 않아요. 여기서 많은 배들이 사라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박 항로 중 하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 더 많은 배가 있을수록 난파선도 많아지죠. 간단한 확률이죠. 그러다가 점점 이상해져 가요. 다른 이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 시공간의 틈이 있다고 해요. 배와 비행기가 이 틈으로 빠져 들어가 과거나 미래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이야기에 대한 단 하나의 증거도 없어요. 어딘가에 틈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외계 문명기지가 버뮤다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다른 은하에서 온 방문객들은 선원들과 같이 배를 훔쳐 아무도 배의 잔해를 찾지 못하게 하죠. 이것 또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널리 알려진 신화예요. 삼각지대 어딘가에 크라켄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배를 침몰시키는 거대 오징어이자 선원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이죠. 하지만 거대 오징어는 바다 깊숙한 곳에 살아요. 기차의 반 정도 크기까지 자랄 수 있지만 오징어가 큰 배를 침몰시켰다는 사례는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 처음 봤을 때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로 묘사한 거예요.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생물 중 하나인데 과학자들은 이들을 찾기 위해 수중 음파 탐지기 장비를 써야 했어요. 오징어들은 어두운 심해를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배에서 나는 소리도 무서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용의자라는 건 오해겠네요.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승객들을 다시는 보거나 소식을 듣지 못해요. 하늘에 이상한 불빛이 타는 보고예요. 아니요, 이곳은 곧 있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장면들이 아니라 온타리오 호수에 묘지란 불길한 이름이 붙여진 지역에서 1세기 이상 걸쳐 보고된 이상한 사건들 중 일부예요. 캐나다의 버뮤다 삼각지대 또는 메리스버그 소용돌이라고도 불리며 온타리오 호수의 일부를 가로질러 캐나다 킹스턴에서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까지 그리고 미국 뉴욕주 오스위고까지 뻗어있죠.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일이 일어난 차가운 호수의 물만큼 으스스할 수 있어요. 가장 심란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바바리아 호라고 불리는 스쿠너선에 관한 거예요. 1889년이었고 배는 호수를 가로질러 견인되고 있었어요. 거친 파도가 견인줄을 끊었고 바바리아 호는 강에 떠내려갔어요. 다행히도 스쿠너선은 나중에 안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없어진 게 있었어요. 바로 승무원들이었죠. 탑승자는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더욱 기괴하게 만드는 건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갓 구워진 빵 한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선장의 돈과 서류가 이걸 완전히 확인해주고 있었죠. 심지어 반려용 카나리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어요. 선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린 절대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특별한 사건도 아니었어요. 10년이 조금 지난 1900년에 세 척의 배 애니 미네스, 픽톤, 아카시아호가 호수를 가로질러 항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직 두 척만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세 번째 픽톤호는 다른 배들보다 앞서가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애니 미네스호의 한 요리사에 따르면 우리는 호수로 나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픽톤의 중간 돛대에 돛이 떨어지고 그런 뒤에 하단 돛이 달리는 걸 봤어요. 우리가 서서 지켜보는 동안 픽톤은 그냥 사라졌어요. 나중에 물속에서 약간의 잔해가 보였기 때문에 배가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배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선원들도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몇 주 후 안에 메모가 든 병이 뉴욕의 사켓 항구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메모는 픽토노의 선장 시들리가 보낸 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발견될 수 있도록 배시를 가는 밧줄로 나에게 묶었다. 배시는 선장의 12살 난 아들이었어요. 쪽지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만들었어요. 목격자들이 맞다면 배는 꽤 빠르게 실종됐어요. 시들리 선장은 언제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만약 어떤 경고가 있었다면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또 언제 메모를 쓰고 병에 담아 아들을 자신에게 묶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정말 불가사의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상한 힘과 충돌한 것은 배뿐만이 아니었어요. 비행기들도 온전하게 그곳을 통과하는 데 고군분투했어요. 1975년 론 스콧은 그의 세스나 172를 타고 픽톤 공항에서 이륙했어요. 메리스버그 소용돌이에 들어서자 비행기가 옆으로 비스듬히 날았어요. 몇 초 동안 비행기를 바로 잡을 수 없었지만 일단 그렇게 할 수 있자 같은 힘이 그를 반대편으로 비스듬히 밀었어요. 다시 비행기를 통제하지 못한 채 몇 초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죠. 숙련된 조종사였던 그에게 이건 처음 겪는 경험이었어요. 그는 확실히 캐나다 공군 조종사 베리 앨런 뉴만보다 운이 좋았어요. 뉴만은 1952년 제트기의 통제를 잃고 호수에 추락했을 때 같은 장소에 있었으니까요. 오늘날까지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총 270척이 넘는 배와 적어도 40대의 비행기가 이 지역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어요. 이 미스테리의 보태, 가끔 사람들은 밝은 빛이나 구체 또는 어두운 배 한 척이 하늘에서 맴돌고 있다는 보고를 했어요. 이건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걸 기꺼이 신고하는 목격자들은 그게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시드 웰스는 하늘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다면 다이아몬드 같은 이상한 모양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사라져버렸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봤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메리스버그 소용돌이는 생물학자이자 작가인 이반 T. 샌더슨이 만든 용어인 악의 소용돌이로 알려진 세계 여러 장소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는 지구 표면에 똑같이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12개의 다른 넓은 지역들을 발견했어요.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물론 무서운 버뮤다 삼각지대예요. 버뮤다, 플로리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사이의 대서양에 위치한 이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실종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지만 절대 나오지 못했어요. 심지어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1492년 미국으로의 첫 항해를 하면서 버뮤다 삼각지대의 신비를 경험했어요. 그는 나침반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해수면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1918년 미국 해군의 가장 큰 연료선 중 하나인 미국 해군 전함 사이클롭스가 그곳에서 사라졌어요. 사이클롭스호가 사라지면서 309명의 선원들이 바다에서 실종됐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 사건으로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인명 손실로 보여졌었죠. 그 당시 날씨는 좋았어요. 그날 배에서 보낸 메시지에는 아무런 문제나 염려는 없었음을 나타냈죠. 그리고 조난 신호도 보내지 않았어요. 철저한 해군 조사가 뒤따랐죠. 결론은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지만 배가 사라진 이유를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건 하나도 없다 였어요. 한마디로 수사관들이 쩔쩔맸다는 얘기죠. 태평양에 위치한 용해 삼각지대에도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1950년대에 사라진 한 무리의 일본 선박에 관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기 위해 연구원들을 파견했을 때 그들도 역시나 사라졌어요. 각각의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파도 아래에 잠복해 있는 거대한 바다 괴물들에 대한 이야기에 휘말리기 쉽죠.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샌더슨은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일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는 자신이 연구한 악의 소용돌이가 시공간 연속체의 주름에서부터 자기 이상 수중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무엇으로든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죠. 물론 샌더슨은 이상한 장소에 열렬한 팬이었을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빅풋과 네스호 괴물과 같은 이상한 생물들에 대해서도 썼어요. 하지만 공정한 과학자로서의 그의 능력은 의심스러워요. 1948년 그는 플로리다의 클리어워터 해변에서 발견된 발가락 3개 달린 발자국들이 4.5m 크기의 펭귄들의 증거라고 주장했고 펭귄들이 가짜 일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988년 토니 신조리니는 자기와 친구가 그의 하이탑 운동화에 주철로 만든 발을 몇 개 붙인 게 이 거대한 펭귄 장난의 배후에 있었다고 밝혔어요. 어쩌면 샌더슨은 가장 믿을 만한 정보원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몇몇 아주 설득력 있고 완전 자연스러운 설명들도 있어요. 메리스버그 소용돌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바바리아호와 픽톤호와 같은 배들이 불운과 악천후에 뒤섞여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온타리오 호수에서 불안정한 날씨는 분명 있을 수 있으며 공해상의 섬광 폭풍은 가장 숙련된 선원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조차 일기예보가 발달했음에도 우린 항상 틀릴 수 있죠. 과거엔 폭풍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도 예측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날씨는 단 하나의 문제였어요. 역사학자 마크 세기는 호수 바닥이 동쪽 해안을 따라 빠르게 얕아지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항상 위험할 거라고 말했어요. 또 작은 바위섬과 모래톱이 그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특히 더 큰 배나 무거운 화물에 짓눌린 배의 경우엔 항해가 더 위험한 모험이 될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현대 일기예보와 조선의 발전은 5대5의 선박 운송 위험성을 대부분 완화시켰고 그 결과 손실이 줄었어요. 5대5에서 발생한 마지막 대형 난파선은 1975년 슈페리어 호수에서 침몰한 SS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로 29명의 선원이 같이 침몰했어요. 소용돌이는 인간의 진보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았죠. 하늘에 있는 빛이나 이미지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이건 열 또는 온도 역전이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현상의 결과예요. 이게 일어날 때 따뜻한 공기층이 차가운 공기 아래에 갇히게 돼요. 이로 인해 신기루나 반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땅에 있던 빛이 하늘에 반사되어 마치 하늘을 나는 물체의 느낌을 들게 하죠. 미스터리의 다른 부분들은 약간의 시간을 들이면 풀릴 수도 있어요.
온타리오 호수의 담수와 혹한의 온도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 배와 비행기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잠수부들과 연구원들이 그 지역을 계속 탐험하면서 아마도 우린 마침내 바바리아호, 픽톤호, 히들리 선장 그리고 그의 아들의 운명을 알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